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피코면 다 같은 피코 아닌가요? 아닙니다. 피코 레이저라고 해서 색소 치료 받아보신 분들, 왜 나는 잘 안 없어지지? 왜 몇 번 하면 또 올라오지? 이런 고민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피코 레이저니 피코 슈어 같은 이름들도 굉장히 많이 들리다 보니까 대체 뭐가 다른 건가? 이런 질문도 환자분들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건 레이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색소 종류랑 방식이 안 맞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색소는 사실 한 가지 이유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햇빛이라거나 염증의 색소 침착이라거나 깊게 자리 잡은 기미, 멜라닌 세포 활성 이런 요인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없애도 다시 올라오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색소가 같은 파장, 같은 방식에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색소는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깊이나 성질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이저를 반복해도 누군가는 굉장히 잘 빠지고요, 누군가는 계속 비슷한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존 방식으로는 반복되고 방식을 바꿨을 때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출력을 더 올려야 하나, 샷을 더 쳐야 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방식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지 중 하나로 피코 계열 레이저를 언제 고려하는지 기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나노초 레이저는 색소를 때려서 조각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때 열이 주변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피부 타입이나 색소 깊이에 따라서 반응이 들쭉날쭉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더 시간을 짧게 줄인 피코초 기술이 나왔습니다. 나노초보다 약 10배 정도는 더 짧은 시간으로 색소를 부셔주기 때문에 색소 조각이 조금 더 미세해지고 주변의 열 자극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열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개인 피부 반응에 따라서 느낌은 달라질 수 있겠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피코면 다 같은 피코 아닌가요? 아닙니다. 피코 레이저라고 해서 모두 같은 파장을 쓰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피코 레이저는 1064나노미터 기반이고, 피코 슈어는 알렉산드라이트라는 수정을 이용해서 755나노미터 파장을 쏘고 있습니다. 이 파장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755나노미터 파장은요, 멜라닌 흡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깊은 색소라든지 난치성 기미라든지 푸른 계열의 색소, 문신에서 반응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보다는 충격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색소를 더 균일하고 미세하게 부수는 데 유리하고요, 주변 조직 손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피코슈어라는 장비는 또 출력이 안정적입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편차 없이 일정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비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피코슈어가 유난히 잘 맞는다, 이런 체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원장님, 피코슈어는 정보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코슈어에 대한 질문 몇 가지 드려볼게요. 피코슈어의 통증은 어떤가요? 개인 차이가 큰데요. 근데 사실 마취가 필요할 정도는 아닙니다. 피코슈어는 열감이 강한 레이저들보다는 부담도 적고요, 번쩍하면서 따끔한 느낌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도 좀 쉽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정도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병원에서 하는 많은 시술들 중에서 마취가 꼭 필요한 건 저는 마취하라고 무조건 말씀드려요. 근데 사실 이런 시술들은 굳이 마취 크림을 바를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마취 크림 자체가 어쨌든 피부 자극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없이도 그냥 편하게 받을 수 있기는 하죠.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나요? 레이저는 기본적으로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과정이니까 일시적으로 한 2-3일 정도는 뾰루지처럼 올라올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며칠 안에 냅두면 가라앉아요. 그리고 보습이랑 진정만 잘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피코슈어는 다른 시술과 함께 받아도 되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색소가 걱정되신다고 하면 이제 미백 관리라든지 아니면 피부 결이나 탄력을 개선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다른 종류의 재생 시술들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조합은 피부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모든 분께 피코슈어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얕은 잡티는 오히려 기존 색소 레이저가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도 많고요. 전체적인 톤 개선만 고려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저렴한 일반 피코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755나노미터 기반 피코 레이저, 즉 피코슈어가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되는 기미, 푸른 색소, 그리고 문신, 기존 치료에서 반응이 애매했던 경우, 색소나 톤을 함께 보고 싶은 경우들, 이런 경우에서는 피코슈어가 조금 더 강점이 있겠습니다.
색소 치료는 이제 어떤 장비가 더 세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색소가 어떤 파장과 방식에 더 잘 반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색소 치료를 이해하는데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